그 질문 이제 바로 드릴게요. 예. 네, 훈련병을 사망케 한 중대장한테 전우조를 붙여서 집으로 보냈다는 기사가 이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고 이렇게 예. 했는데 이게 어떤 점 때문인지. 네, 아무래도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훈련병을 고문하다시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장인데 구속을 하지는 못할 망정 휴가를 주고 그것도 전우조를 붙여서 집에 동행하게 했다는 점 때문에 국민적 분노를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는 훈련병이 1차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체온이 41.9도였다는 것이랑 중대장이 상황을 병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단순히 뛰다가 훈련병이 그렇게 됐다고 한 정황까지 단독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더욱 이슈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기사 내용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해본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어떠셨어요? 이 내용을 딱 보셨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초대장을 하거나 병력 관리를 하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초대장 할 때 했던 게 병영 생활 규정을 익히는 거였거든요. 얼차려는 그 애들을 고문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라 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딱딱 절차대로만 주면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저도 이제 제가 군생활 시작할 때쯤에 이제 요게 이제 시행이 돼서 그때 당시 지원대 초반이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푸시업을 시키는 거는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지금 얼핏 기억이 나요. 그런 말을 네. 저도 훈련 받을 때 얼차례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후로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착이 됐어야 되는 단계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와, 저는 정말 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왜 원인을 어떻게 원인은 네. 그 중대장의 그 개인의 그 가치관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 그 병영생활 규정을 얼차려 규정을 저도 제가 혼자 익혔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교육 부족이라기 하기에는 네. 너무 고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건 뭐 차후에. 예. 일단 그럼 취재한 계기? 네, 요거. 네. 네. 이걸 취재하게 된 계기는 중대장한테 멘토 배정이랑 심리 케어를 해준다는 보도를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사실 확인이랑 정말 사실이라면 관련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 육군은 저희 본지한테 그 멘토 배정과 심리 케어가 사실이고 관련 규정이 있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와. 중대장 그 간부급들한테 멘토 케어하는 게 좀 이상한 일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예 그런 거는 규정에도 없는 게 사실인 거군요. 규정에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하기도 애매하고 네네.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그 저한테 보내준 규정이 뭐냐면 여기서 그 병영생활관리 제40조를 들이밀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병영생활관리 제40조 규정은 보통 간부들이 병사를 관리할 때 참고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병영생활 예. 이제 뭐. 네. 그런데 그 병영생활 규정이라는 거는 사실 병사에게만 해당하는 거는 아니고 또 모든 그 장병들한테 다 해당이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뭐 해주는 것이 뭐 지휘관의 뭐 어쩌고 이렇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끼워 맞추기 나름이라서 어쨌든 멘탈 케어를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안 한다고 부인을 하고. 네, 저는 그렇게 말을 바꾸고 하는 건 전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잃은 상황에 그런 가해자에 대한 거를 말을 바꾸고 하는 거는 전혀 책임감 없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제 생각에는 여론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혹시 근데 전우조 제가 잘 몰라서 전우조로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보통 이제 병사들이
이제 혼자 다니면은 이제 네네.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편성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간부에게 전우조를 편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간부한테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붙여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중대장 같은 지휘관한테는 그런 일이 없죠.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다. 네. 그것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유족한테는 없고요. 그 동료 훈련병들한테는 육군 측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동료 훈련병들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사단은 훈련부 사망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 요 질문이 있는데 요거. 예,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12사단 사령부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상황에 그럼 굉장히 그 병사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병사들한테 웃음체조 아시죠? 하하하하 막 박수 치면서. 저는 모릅니다. 웃음체조가 뭐냐면 네. 웃음체조 실시 그러면은 네.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해야 돼요. 이상한데. 이상이나요? 웃음체조 실시 하하하하. 가혹행위 아니에요? 가혹행. 네, 그 병사가 네네네. 죽은 상황에서 네. 웃음체조를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인 거예요. 야, 참. 그 사람들이 완전 사이코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사단 전체적으로 그럴까요?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12사단 사단장 못 벗어라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는 네. 사단장이 취임하고 너 한 달인가 있다가 일어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사단장 불쌍하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예, 지금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저는 사실 이거 네. 12사단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중대장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네.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전 기수들한테도 이러한 얼차려를 많이 부여했다. 단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병교육대에서는 대대랑 사단에서 그 마음의 편지나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럼 분명히 소원수리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네. 중대장이 이러한 얼차려를 부여했으며 왜냐면 자기네들은 어차피 자대로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중대장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이게 나왔을 텐데 그럼 왜 이 중대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냐는 거죠. 이제 흔히 전문용어로 짬처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2사단에서 이렇게 짬처리를 해버리면 네. 위에 지휘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가요. 그렇죠. 12사단 사령부에서 네네네. 이거는 사단 사령부의 일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네. 더 혹시 있나요? 네. 네. 그 육군에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있었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냐 물었을 때 과거에도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통계를 받아볼 수 있냐고 했을 때 통계는 기록을 따로 하지 않아서 않는다고 해서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역 전역 간부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피해자인 어떤 사건의 피해자인 장병들도 심리 지원을 받는 경우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을 많이 했는데 사건 피의자인 사람들이 심리 지원을 받았던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런 뒷이야기. 역군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우려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여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하게 염려가 됩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중대장이 지금 2주 가까이 휴가를 다녀왔고 그 이후에 정식 입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조사는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중대장에게 그럼 혹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압력 갈등의 불협조탄 욕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솔직히 상당히 일조했다고 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여군에 대한 인식까지 좋지 않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왜냐면 정부가 계속해서 여군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더? 예,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혹시 예. 기회가 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